즉 건의는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해져서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아이를 떼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사소한 습관 3가지에 관련돼서 코칭을 해드릴 건데요. 아이마다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의 때를 늘게 하는 원인은 아이에게 있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조차 알지 못하는 이 사소한 습관들이 평범한 아이를 미운 뇌살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아이의 때를 늘게 하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코칭해드리고 여기서 아이의 행동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규칙이 없고 아이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는 아이가 생후 6개월 때부터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식을 먹은 뒤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항상 유아용 간식을 주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담이가 맛있는 맘마를 다 먹었기 때문에 간식도 먹을 수 있어. 맘마를 먹지 않으면 간식도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지담이는 5살이지만 역시 밥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간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간식을 먹고 싶다고 울거나 떼쓰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한 20개월쯤부터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타요나 뽀로로 코코모 어떤 프로그램을 볼 건지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루에 10분짜리 영상 딱 2개만 보는 것이 규칙으로 정하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5살이 된 지금도 20분만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건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잘 되지 않아서 딱 던져버렸을 때에는 그 장난감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오늘은 지담이가 장난감을 던졌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코 자고 내일부터 가지고 놀 수 있대. 하루 동안은 가지고 놀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건 15개월 정도부터 이런 규칙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떼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사소한 습관 2번째. 아이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너무 많은 놀잇감이나 간식 등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의 욕망은 쉽게 만족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더 커질 것이고 조만간 부모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처음 거절당하는 경험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 아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젤리나 사탕, 장난감 등을 거의 사주진 않는데요. 젤리나 그런 간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목욕 후에 하루를 잘 보냈다는 의미로 그 하리보 젤리 미니 네모난 것 중에 조그만 젤리를 하나를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리보 젤리 한 봉지를 5년은 먹일 수 있겠다며 유통기한 지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 자그만 젤리지만 목욕 후에 그 한 개를 먹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큰 젤리를 주기도 하는데요. 아무 때나 항상 젤리를 먹었더라면 저희 아이가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거나 때렸을 때 그 불편감을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탕이나 놀잇감 등을 주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보상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학습된 아이들은 내가 울고 때를 썼는데 사탕을 주었네? 아니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이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음과 때는 더 강해지고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란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뒤따르는 것이지 울거나 때를 쓸 때 젤리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더 강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얼마나 자주 사주시나요? 육아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에게 딱 1년에 3번만 선물을 사준다고 해요. 생일날, 그리고 한 학년이 끝나는 날, 크리스마스 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준다면 아이의 물욕만 키우게 되고 결국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떼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사소한 습관 3번째.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최상 위에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적으로 또는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아이의 창의력에 해가 될까봐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권을 아이에게 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어떤 것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어떤 것은 주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권을 주고 아이와 의논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일까지도 모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한 예로 병원에서 아이가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칭얼거릴 때 부모는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설득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에게 주절주절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할 일이니 그냥 저울에 올라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신감을 갖고 단호하게 지시하여 아이를 체중계 위에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많이 가진 아이는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확실한 일들이 있잖아요?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걸 아이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 즉 리더가 있는 편이 편하고 좋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통제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통제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권위가 있는 어린일수록 아이를 종부리듯이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말합니다. 즉, 권위는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려면 대부분의 시간은 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나 안 되고 금지만 한다면 그거는 권위주의가 되겠죠. 부모의 권위의 포인트는 아이가 무언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께서 항상 모든 일에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간혹가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어린 제 마음에서도 우리 엄마는 항상 되라고 말하고 항상 내 편을 들어줘. 하지만 이번 일은 안 되나 보다. 나는 너무 하고 싶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거나 때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도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라 규칙을 세우셨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즉, 내 입 밖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였으면 꼭 그 말은 지키셔야 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고 아이가 울고 떼쓰기 또는 애교 부리기에 넘어가 봐주기를 한다면 그 규칙은 세우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규칙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담이가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눈웃음이 예쁜데 눈웃음을 지으면서 엄마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 눈웃음에 넘어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옆에서 영상 한 개만 더 보여주자. 하나 더 사탕 주자. 응? 하나 주는 게 뭐 더 힘들어? 하나 더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 역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 이건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이 규칙을 깨는 행동이야. 지금은 한 번이 될 수 있지만 이 규칙을 우리가 깬다면 다음번에는 2번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 아이는 저랑 협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모가 처음 한 말을 고수하면 아이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또한 이 규칙이라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영상을 본다면 또는 아이에게 밥을 다 먹고 간식을 먹으라는 규칙을 세우고 부모는 아무 때나 간식을 먹는다면 아이가 이 규칙을 잘 따를까요? 아이는 일관성 없는 이런 부모의 행동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아이를 떼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사소한 이 3가지 습관을 잘 수정하신다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의 질은 더 좋아질 거고요. 부모의 권위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